대표님, 앞서서 저희가 그 워런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주를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상사 관련주들이 투자해보면 좋겠다 하셨고, 그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 의견도 주셨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워런 버핏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건설주를 매수한다, 미국의 국채를 매수한다, 여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건자재 사야죠. 건자재 관련주요? 네,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 진출해갖고 그거 잘 뭐 몇 개 반도건설이나 LG 제스건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그 수준은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우리도 분명히 SOC 관련된 정책 관련주가 나온 게 우리나라는 딱 원전하고 미국 가면 소형 원전. 네. 그럼 거기에 현대건설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지금 중국하고 싸우는 속도는 조금 느슨해질 것 같거든요. 대신 국가 안보라든지 반도체 부분은 계속 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죠. 아, 이제 석유 유화 건자재 들어갈 수 있는. 그럼 KCC 대한유화. 그 주가 보시면 이게 KCC 주가입니다. 이게 지금 월봉의 그래프예요. 끔찍한 그래프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또 월에 우리가 일본 조갑사 살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때가 22,000원, 25,000원입니다. 그래서 9만가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은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 이번에 아이디어는 KCC 사갖고 1년 묻어두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이제 아이디어로 형성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주택건설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정부가 분명히 소형 원전 SMR 미국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우리 재정정책을 이용해서 뭔가 속도를 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철도, 지하화 이런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특수건설이니 동아지진이니 또 부산 신항 관련해 갖고 이제 오히려 포스코 DX보다 KT 썸마 이제 오늘부로 이름 바뀌었나요? LS 마린 솔루션 이런 네. 것들로 이동하시는 게 더 투자 전략으로서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전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좀 보니까 일단은 이집트와 루마니아 원전 설비 수출 사업 기자재 발주를 이제 정부에서 할 거다. 이게 내년까지 한 8천억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원전주 상승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됐는데 네. 그 제가 이렇게 농담을 정파가 안 삽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겠네요. 아니요. 정파 지금 힘 갖고 있는 사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체돼서 새로운 사파에 지금 그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이 사인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돼야 되는데 네. 내년 4월 달 지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로요. 예. 그럼 그때는 펀드 생기고 ETF도 생기고 막 이렇게 원전 되겠죠. 관련 ETF, 예. 펀드. 예. 이런 것들이 그때 생길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모펀드나 개별 정도 에너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호재가 나와도 에너지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장주가 한전기술 아닙니까? 네. 저는 한전기술 8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이 11만 원을 치고 나가야 시작한다고 보는데 그건 내년이라고 봐요. 그럼 그 지금 금년은 6만 원과 8만 원 사이에 그냥 박스에서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지금보다 한 3배, 5배 증가해야 됩니다. 이런 효과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시간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각각 G2파워 관련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있는데 당분간 박스로밖에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치고 나가면 급등하는 주도주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그래서 저는 한전기술은 한 3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무조건 100% 이상은 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호흡을 길게. 네. 아까 KC 사놓고 1년 묻어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사놓고 3년 묻어둬야 돼요. 그런 정도의 호흡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른 테마도 좀 살펴볼까요, 네. 대표님? 최근 테마주 중에서 이 줄기세포 연결고리 수술용 로봇주에 대해서도 계속 코멘트 해주고 계시잖아요.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또 시장 조사관으로 이거는 좀 그 자산운용사나 큰 데가 아니라 네. 기술조합, 투자조합, 사모펀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커요. 네.
간단히해서 자산운용사라면 이게 조단위 몇천억에서 조단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사모펀드나 투자조합이면 한 구자가 50억이나 100억이면 간단히해서 지금 100명 이상 못 모으거든요. 대충 우리가 현장 바닥에서 선수들끼리 얼마 모았냐? 300에서 500억 모았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정도 갖고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종목 뺑뺑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그 불치병 테마로 우리가 순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순서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동은 아나텍하고 그 다음에 아이센스부터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에다가 있나? 하도 많아갖고. 그 집단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하나 오르고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뺑뺑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 큰 자금이 형성이 못 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예. 이것도 자산운용사나 ETF나 이 작업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ETF 가능한 게 그 삼성이나 또 타임폴리오나 그 신영에서 그 의료, 네. 수술용 로봇 이런 것들이나 가능하고 그런 것들 에너지가 좀 크고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동은 아나텍, 아이센스 이제 올려놓고 급락시켰던 기프리 파동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인벤트 지랩하고 퓨처캠을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팔아먹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전번 시간에 이제는 줄기세포 해갖고 투자조합이나 기술조합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해갖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CMG 제약이 뭐 넥스턴바이오 뭐 투자하고 근데 여기 순서가 넥스턴바이오가 아닙니다. 넥스턴바이오의 계열사 EV 첨단 소재가 차일스케에 전략적 투자를 했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그걸 엑스트 해야 성공하는 거고 그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차일스케어가 무슨 기업인지 아시죠? 의료, 병원, 카타르나 호주나 미국이나 이러한 데 병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줄기세포 이게 합쳐져요. 그럼 우리나라는 법이 따라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길고 네. 그러면 차일스케어 IPO가 연결돼서 게임이라고요. 그럼 뭐부터 갈까요? 제가 차바이텍부터 먼저 간다 그랬죠. 전번 시간에 우리가 차바이텍 얘기했을 때가 한 7월 26일입니다. 얘도 저점이. 제가 이 그림을 해갖고 이런 세력주나 투자할 때는 61.8 더블 161% 이렇게 긁거든요. 그래서 12,0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17,000원이에요. 어느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결론은 뭐냐? 저는 차백신 연구소는 10,000원을 딱 거놓고요. 지금 뭐 아직 뭐 5,000원, 6,000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은 저는 3만원, 4만원 거놓고 지금 12,000원짜리가 이제 17,000원까지 왔어요. 네. 차 헬스케어가 IPO 되는 일정 잡힐 때 얘가 먼저 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그것이 성공해서 엑스트 할 때 그때 넥스턴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올라갈 것 같고 요 순서도 잘 머릿속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바이오텍이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한 3, 4만 원은 바로 가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네. 그 여기서 아직까지 이 게임이 상한가 게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동은 아나텍이나 이런 종목도 급등 좀 보면 상한가 게임이 시간에 상한가를 치든 상한가를 두세 번 만들어 놓고 흔들었다가 해서 이런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수급이 안 붙었단 말씀이죠. 예, 아직도 그냥 저는 12,000원에서 2만 원은 네. 그냥 모멘텀으로 가는 거고 진짜는 2만 원에서 어떤 흐름을 만드냐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 갖고 이거 혼자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짝짓기가 형성되나. 네.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는 유전자 가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도 그동안에는 자금 조성이 안 되고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 이해 당사자들 보면 기업들, 나쁜 기업들 보면 증자를 합니다. 네. 유무상 증자라거나 주주배적 여러분들한테 짱돌 줘.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급락하다가 갑자기 급등해요. 그게 다 세팅됐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그쪽 섹터에서 냄새나는 게
박셀바이오 증자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급락을 했어요. 27,000원 급락했어요. 지금 4만 원. 그러니까 이런 머니 게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은 나쁩니다. 근데 요새 가만 보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증자 게임. 제3자 유증하는 애들은 그래도 파워가 있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주주 배정해갖고 여러분들 다 털어내게 하고 싸게 만든 다음에 그럼 벌써 투자 조합이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임들이 지금 질 나쁜 종목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종목장에서 여러분들 눈에 와 이게 대형주는 그냥 끔찍한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냥 급등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지금 7월 26일부터 지금 시장의 판은 바뀌었습니다. 7월 26일부터. 7월 26일이라 하시면 에코프로의 주가가 150만 원 찍었던 그날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바닥 찍고 순환되면서 뭔가 시장의 패턴이 그래서 제가 소외주의 반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털렸을 것 같은데 벌써 이 바닥 선수들이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까지 이 방송에서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량주 중에서 7월 26일 기준으로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게 뭘까요? 우량주 중에서요? 네, 코스피 200. 1등 종목. 1등 종목? 글쎄요. 시스템 반도체니 2차 전지 아닙니다. 이게 7월 20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 우량 종목 1등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그리고 종목들 명단 한번 보세요. 롯데관광개발, 삼양식품, 코스맥스, 아모레지, 한샘, 아모레퍼시픽,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한국콜마, 신fun제약, GKL. 7월 26일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 치던 종목들 다 털어.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해. 근데 7월 26일부터 코스피 200 인덱스에 20%부터 80%까지 오르는 게 다 뭐예요? 중국인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네요. 먹자, 예. 소비, 화장품. 완전히 패턴이 싹 바뀌었죠. 그동안 소외주였던 종목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떤 빠진 종목들 보시죠. 코스모학, LX 인터내셔널,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SK 2차 다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파는 제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계속 팔아먹을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계속 팔아먹을 거예요. 그리고 주도주를 5G, 원전, 건자재 이런 것들로 순환시키면서 내년도를 풀어갈 거고 지수는 계단으로만 움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코스닥을 한번 보실래요? 테마장 작정단입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300%. 유진 로봇주도 로봇스타 로보티즈 좋은 거 안 해요. 유진 로봇. 좋지 않다는 의미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저가주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우주청 얘기하면 한국우주 하지 말고 AP 위성 하시죠. 퍼스텍 하시죠. 이런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내가 투자조합의 대표 CIO예요. 넘길 수가 없어요. 올리긴 쉬워요. 그걸 받아줄 데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벼운 거 땡겨놓고 여러분들한테 넘겨야 돼요. 그럼 넘기는 방법도 쭉 뽑아요. 올려놓고 흔들어 놓고 또 땡겨놓고 흔들어. 이런 적 그리고 종목을 싹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줄 수 있는 종목들. 예. 예. 왜? 지금 초전도체로 벌써 테마가 쫙 몰면 이게 포모 현상으로 쫙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창출하느냐,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냐, 지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급등하고, 그래서 오늘 뉴스 나오고 자율자동차 뭐 때리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스토리를 뭐로 만들까를 생각을 해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두나무가 또 나스닥상 두나무 연결고리, 그 다음에 반드시 또 STO. 지금 부동산 PF 문제 크잖아요. 그거 연결된 또 비트코인 두나무 연결고리.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그 종목들에 또 연결되는 따다닥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걸 샘플링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 놓고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거래량이 거래량이요. 딱 들어올 때. 네. 지금 전번 시간에 그런 감각으로 선정해 드렸던 테마가 제가 거버넌스로 KG그룹을 설명해 드렸고
그런데 그랬었죠. 지난주에 KG그룹의 거버넌스 전략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제가 이것도 왜 BYD가 한국의 배터리 공장 건설, 이것도 우회 전략 아니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 우리가 베트남을 이용해서 또 중국도 해서 뒤로, 아니면 멕시코를 이용해서 뒤로 우회 전략으로 막히면 뚫리는 쪽을 가게끔 하는 게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KG 이 그룹도 분명히 곽정현 이분한테 거버넌스로 차기 지분 가치를 넘겨야 될 거고, 이게 또 하려면 국정현 개인 지분으로 KG ETS가 딱 1등이니까 이것부터 먼저,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 벌써 보세요. 잔잔하다가 저 3만 원짜리가 3분의 1 토박되다가 요때 하루 만에 대략 거래 터지면서 급등 흔들어 놓고 다시 땡겨. 이게 1, 2, 3나 1, 2, 3, 4, 5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일 때는 각도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불치병 관련주 같죠.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가면요, 종목을 교체해요. 그럴 때 저는 마찬가지로 KG 모빌리티를 또 타겟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KG 거버넌스 관련해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KG ETS보다는 KG 모빌리티 쪽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는 그리고 말씀이신 KG 거예요? ETS는 보유자형이고 갖고 계신 분은 저라면 17,000원부터는 매도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비율매도 2만 원 넘어가면 단기적으로는 다 팔아버리고, 네. 그러면서 종목을 또 바꿀 건데 여기도 다 모빌리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빌리티의 최고 봉은 저는 이게 로보틱스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AI 쪽. 두산 로보틱스 10월달 상장. 그러면 이쪽이 다 연결돼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테마는 로봇과 통신과 여기에 관련된 중소형 부품단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되는 대형주는 그냥 박스. 이런 전략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량주인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밑에 단의 중소형주들의 머니게임만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